다음에 여러분 그 영조물 책임이에요. 자, 영조물 책임은 우리 영조물이라는 게 그죠? 뭐 이렇게 우리가 고속도로에 있다 그러면 도로가 있어. 차를 타고 하다가 뭐 요즘 여러분 요즘 무서운 게 이게 결빙이 무섭죠. 결빙 그죠? 도로가 싹 얼었다냐. 그러면 가다가 미끌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이런 것들 아니면은 뭐 근데 그래가지고 이런 차가 밀렸는데 우리 보통 이게 뭐 이렇게 길가 보면 이렇게 그 차가 도로 밖으로 밀려나지 않도록 이렇게 가드레일 같은 게 놔지고 가는데 그게 좀 허접하게 나가지고 차가 풍했는데 이게 미끄러져가지고 뭐 가이드레일 자체 원래 정상적으로 작동하려 그러면은 부딪혀 차가 다시 안 들어와야 되는데 치고 나와 버렸다 그지. 뭐 이게 다쳤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 이렇게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여러분 영조물 책임이라는 거죠. 영조물이라는 게 이런 것들입니다. 이렇게 도로 이런 게 다 영조물이야. 뭐 도로, 다리, 뭐 건물 이런 게 다 영조물의 뭔가 주로 공공의 영조물이죠. 공공시설물이야. 이 공공시설물에 뭔가 관리나 인대 하자가 있어. 그래서 우리 시민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때는 게 영조물 책임이에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건 관로속에 물어놨습니까? 무과실 책임이에요. 달리 말하면 이 영조물 책임을 물을 때는 과실이 있는지 여부를 따지지 않는다는 거죠. 있으나 없으나 다 책임진다는 얘기입니다. 네, 국가배상법 읽어볼게요. 도로, 하천, 그 밖의 공공의 영조물, 설치 관리의 하자가 있기 때문에 손해를 입었다. 남은 다 똑같습니다. 국가 또는 지자체는 배상하라는 거지. 밑에 효과 한번 봅시다. 효과. 배상 책임 주체는 누굽니까? 똑같아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방식도 똑같아. 금전 배상, 인과관계는 모든 재산상 또는 정신상. 부상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여러분 오른쪽에 이 국가 배상 절차 청구 절차 한번 볼까요? 국가 배상 문제가 될 때 국가 배상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배상 심의회가 있어요. 이 배상 심의회에 신청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바로 뭐 소송으로 바로 들어갈 수도 있다. 즉 국가 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 배상 심의위에 먼저 절차를 거쳐야 되는 건 아닙니다. 이거는 거칠 수도 있고 안 거쳐도 되고 임의적이라는 거죠. 이렇게 이제 소송 제기할 수 있다, 그지? 두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게 요까지가 국가 배상이고 두 번째 봐야 될 게 손실보상이야. 지금까지 우리가 손해배상을 봤다, 그죠? 손해배상을 봤는데 지금 손해배상이 아니라 손실 용어가 다르지, 그지? 그죠? 해배다, 그지? 손실보상이야. 이제 손해란 말 쓸 때는 국가가 뭔가 잘못했다 이런 말이고 손실을 말 쓸 때는 국가는 잘못한 게 없지만은 뭔가 불가피하게 피해가 발생했다. 그럼 우리가 배려해줄게. 이게 손실입니다. 이것도 손실보상 가장 대표적인 거죠. 토지 수용이에요. 토지 수용. 우리가 고속도로를 닦기 위해서 고속도로는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필요하죠. 땅을 이게 고속도로 만들어야 돼. 근데 이 만들기 여러분 이게 A씨 땅, 이게 B씨 땅이 있고 이게 C씨 땅이 있어. 고속도로를 이렇게 뚫으려 그러면 고속도로 뚫으려 그러면 그러면 A, B, C 땅을 국가가 가져와야 되지. 이게 이제 수용이야. 토지 수용이야, 그죠? 어떤 공공의 필요에 의해서 개인의 소유권을 국가가 이렇게 가져갈 수 있도록 우리 법은 그는 법률에서 그는 권한을 줘놨습니다. 그게 토지 수용권이죠. 토지 수용권이야. 일단 여러분 이런 건 다 필요하다는 얘기지. 근데 이게 토지 수용권 자체는 적법한 권력 행사야. 그런데 소유권을 뺏긴 사람은 억울하기 짝이 없죠, 그죠? 그래서 이게 희생이 발생해. 어떤 희생이냐? 그냥 희생이 아니에요. 아주 특별한 희생이. 여러분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소유권을 뺏기는 것보다 더 특별한 건 없어. 소유권을 뺏기 가장 핵심이지. 그래서 적법한, 이게 여기 적법이죠, 그죠? 적법한 공권력 행사에서 특별한 희생, 이거 키워드입니다. 적법한 특별한 여기 키워드야. 봅시다. 행손실보상 보세요. 일단 들어가기 전에 거기에 되면 두 번째 줄 보시면 단체주의 사상의 체크. 이게 손실보상을 해주는 이유는 단체주의, 우리 공동체를 유지한 단체주의 관점에서 인정해준다는 말이고요. 밑에 헌법 23조 3항을 읽어보세요. 요점을 읽어보세요. 공공의 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제한 및 보상은 법률로 사대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라. 이게 공공필요라는 용어, 공공필요입니다. 정당한 보상하래. 오케이. 밑에 이제 요건 보세요. 1번에 뭐가 있습니까? 적법한 권력 행사, 그리고 어떤 희생? 특별, 적법, 특별 이 두 단어가 키워드라, 그죠? 오케이. 가장 여러분 우리가 특별한 희생의 대표적인 게 뭐라고? 토지 수용이라, 그죠? 그 밑에 2번은 그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보시고요. 자, 페이지 넘겨서 보상 기준 한번 볼까? 손해배상과 이걸 많이 비교를 많이 하죠. 손해배상 아까 뭐 했습니까? 재산적인 손해도 배상하고 정신적인 배상도 해야 되는데, 이거는 뭐 재산상 손실을 보상합니다. 정신적인 손실한 거 없다는 얘기죠. 손실은 재산만 있다, 그지? 재산상 손실만 보상한다. 그 어떤 보상? 금전 보상 원칙이야. 이거는 똑같다, 그죠? 이거는 아까 손해배상도 금전 배상이고 이거는 금전인데, 근데 예외적으로 이건 그게 가능합니다. 이거는 채권 보상도 가능하고 현물 보상도 가능하죠. 즉 국가가 지금 당장 돈이 없으면은 채권을 찍어 줄 수도 있고, 또는 뭡니까? 현물, 물건으로 줄 수도 있죠. 그러니까 토지를 수용하면서 B한테, 요 토지를 수용하면서 B한테 이렇게 제시하는 거죠. 인근에게 국유지가 있어. 요걸 맞바꿔서 가능합니다. A, B가 받으면 이것도 가능하다, 그죠? 현물 보상도 가능하다. 밑에 보시면 박스 보세요. 현물 보상, 뭐 매수 채권 보상 이런 것도 가능하다. 오케이. 자, 그 옆에 이제 문제를 빠른 속도로 한번 풀어볼까요? 우리 풀어봤지만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볼까요? 가는 지금 뭐 토지 수용론, 이건 행정상 손실보상 문제고, 나는 이게 국가배상 문제입니다. 1번에 가는 적법한 행정작용이죠. 이게 토지 수용권은 적법한 거야. 2번에 나는, 그래서 우리가 국가배상은 개인주의 맞습니다. 그러니까 손실보상은 단체주의고 국가배상은 개인주의입니다. 3번에 가는 공권력이 사회적 특별한 희생, 이거 맞죠? 특별한 희생 맞습니다. 4번에 나는 인과관계 있는 모든, 맞죠? 모든 맞습니다. 5번에 가는, 여러분 손실보상은 재산적인 손실로 보상한다 그랬죠? 정신적인 거 안 들어가. 틀렸다. 6번에 나는 이런 금전보상, 이거는 나가 아니고 가죠. 가야 가. 손실보상만 있는 게 가능하다, 그죠? 현물보상 있는 게 가능합니다. 오케이. 자, 밑에로 민원 봅시다. 민원 옆에 일반 민원, 고충 민원, 복합 민원. 일반 민원은 가장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 주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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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본가 때는 그런 걸 일반 민원이라 그래요. 그다음에 고충 민원, 여러분 내가 어떤 고충을 받고 있다, 이 좀 시정해달라, 이게 요청하는 게 고충 민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게 의미 있겠는데, 복합 민원 여러분 이거죠. 우리가 어떤 민원을 제기하는데 그 민원이 어떤 한 부서의 민원이 아니고 여러 부서가 공통으로 하는 그런 거래. 복합 민원 그래. 용어 좀 기억하세요. 일반 민원, 고충 민원, 복합 민원. 어렵지 않습니다. 넘기고요. 자, 페이지 넘겨서 심판입니다. 행정심판. 자, 그래서 아까 우리 행정쟁송으로 들어왔습니다. 행정쟁송에는 이런 우리가 지금 이게 지금까지는 이제 돈 받는 걸 했다, 그죠? 돈 받는 걸 했는데 지금부터 뭐냐? 그 영업 정지를 풀어야 될 거 아니야? 그 영업 정지 자체를 푸는 게 지금 행정 소송인데, 그 중에서 심판과 소송이 있습니다. 심판은 누가 하느냐? 이거는 행정심판위원회가 있고요. 이건 행정심판위원회에서 하고, 이거는 법원에서 하죠. 여기 차이점입니다. 이 위원회는 어디 있냐? 이거는 정부의 정부.
정부 내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봅시다. 거기에 행정심판 보시면은 1번의 그 두 번째 줄 앞부분에 행정심판위원회 체크. 그 옆에 보면 이런 말이죠. 자기반성이다. 자기반성이라는 게 뭔가 하니까 이게 지금 행정심판위원회가 어디 있다고? 정부 안에 있다. 그죠? 행정부 공무원이 잘못했는데 행정부 스스로 통제하기, 이게 자기반성이라는 거지. 자, 밑에 이제 종류 보세요. 행정심판 그 유형 세 가지입니다. 취소심판, 무효등 확인심판, 의무심판. 취소심판은 아까 뭐 영업정지했다. 영업정지했을 때 영업정지 내려서 그 영업정지를 취소되겠지. 이게 이제 취소심판입니다. 취소심판 취소해달라. 다만 중요한 것은 이 종류 세 가지를 암기하셔야 되고요. 취소심판, 무효등 확인심판, 의무이행심판 세 가지 있다 암기를 하시고 요걸 기억하셔야 돼. 여기 시험에 나왔습니다. 뭐가 나오는가? 행정권에 내가 취소심판, 행정심판을 제기해서 그러면 행정심판위원회 위원들이 뭔가를 검토하겠죠. 뭐를 알아보느냐? 이 영업정지가 위법한지. 당연히 법에 반하면 원상회복 해줄 거 아니야. 근데 꼭 위법은 아니다 하더라도 부당한 경우도 이거 검사해 봅니다. 부당이란 것은 딱 법에 반하지는 않았지만 뭔가 좀 정당하지 못한 그런 경우도 우리가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검토해서 그런 경우가 눈에 띄면은 영업정지를 풀어준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위법 또는 부당, 여기 키워드입니다. 위법 또는 부당. 위법 또는 부당한 거지. 오케이. 다음 의무이행 무효 확인 심판이 있고요. 다음 의무이행 심판은 뭔가 여러분 이거죠. 부작위. 뭔가 우리가 신청을 했는데 땅의 그 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이 부작위하다. 부작위란 말은 뭡니까? 가만히 있는 거죠. 가만히 있는 거야. 뭐 해주겠다 안 해주겠다 하나 그냥 가만히 제일 답답한 경우입니다. 이렇게 할 때 어떻게 하라고? 빨리 네가 허가를 내주든 허가를 안 내주든 관계없으니까 빨리 뭔가를 하라. 의무를 이행하라. 의무이행 심판이 있다. 기억하시고요. 그죠? 우리 행정심판을 제기할 때는 아까 여러분 국가배상을 청구할 때는 누구에게 제기했습니까? 국가 또는 지자체에게 요구했죠. 그러면 행정심판을 제기할 때는 누구한테 할 거라고? 우리가 항상 소송은 피고가 있다. 그죠? 아까 국가배상할 때는 피고가 누굽니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피고야. 그죠? 국가배상에서의 피고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데 그럼 이 행정소송의 피고는 누굴까요? 이거는 영업정지한 자. 이걸 우리가 처분을 청구합니다. 처분청이 이게 피고라. 그래서 그 밑에 보세요. 행정심판의 당사자 보시면은 처분청 보이지? 처분청이야. 국가 또는 지자체가 그러면 안 돼요. 처분청이다. 또 행정심판 제기기한도 있으면 이것도 한번 좀 봐둡시다. 그 뭐 90일 내, 90일, 180 이거 외울 필요 없는데 한 90일 정도 이게죠. 행정심판을 제기할 때는 무한정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일정한 기간이 있다, 그죠? 기간이 있다. 오른쪽에 보세요. 재결. 우리 행정심판위원회에서의 그 결론을 우리가 재결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법원이 내린 결론을 판결이라 그러지. 행정심판위원회의 결론을 재결을 합니다. 재결이라 그래. 오른쪽 재결 보세요. 자, 재결에는 각하, 기각, 인용, 사정 네 가지가 있다. 이건 암기 좀 하셔야 돼. 각하 재결. 각하 재결은 이겁니다. 각하 재결은 피고를 잘못 선정했다든지 기간을 벗어난 게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잖아. 만약에 인천시장이 영업 정지를 했다 그러면은 인천시장을 피고로 해가지고 행정심판을 제기해야 되는데 인천시를 상대로 해가지고 행정심판을 제기하면은 지금 상대방을 잘못 골랐잖아. 그러면 각하야, 각하. 이거는 뭔가 내용의 당부당을 떠나서 조건을 형식을 구비 못했다 이거죠. 아니면은 기간을 뭐 90일 내야 되는데 뭐 100일 넘었다 그러면 아예 안 보는 그냥 각하. 두 번째는 기각은 뭡니까? 기각은 이유가 없다. 이유가 없다 말은 뭔가 하니까 뭐 시장이 잘못한 게 없네 이거야. 시장이 잘못한 게 없다. 이유가 없다. 시장 잘못한 게 없다. 이유가 없다. 인용 재결은 뭡니까? 이유 있다 이거죠. 뭐 이거 시장이 잘못했네. 시장이 잘못했네 그죠? 이유 있다. 그러니까 이유 있다 그럼 인용 재결 한단 말이 뭡니까? 이걸 원상 회복해 주겠다는 거죠. 그죠? 인용 재결 그런 말입니다. 국가 시장이 잘못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유 있단 말은 영업 정지가 잘못됐네 이런 말이다. 그죠?
기각이란 말하고 이유 없단 말은 말하고 영업정지 문제 없다 이 말이다. 그지? 그런 말이다. 그죠? 이렇게. 그다음에 사정재결 이제 뭐 이 골때리입니다. 사정재결이라는 것은 잘못한 거 맞아. 영업정지가 잘못됐어. 그런데 안 풀어주는 게 사정재결입니다. 뭐 우리 영업정지가 잘못됐으면 우리가 적법행정 원칙에 따라서 원상회복시켜야 되는데 알아. 잘못해서 알아. 근데 할 수 없어. 이게 이거 사정을 보겠다는 거지. 사정이 바뀌었다 이거지. 가장 대표는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100층짜리 건물을 지었어요. 건물이 올라갔어. 이미 올라가 있어. 근데 우리가 이 정도 건물로 그러면 밑에 법적인 장치는 뭐가 이게 건축 허가가 있어야 돼요. 건축 허가가 있고 이 건축 허가라는 허가 위에 이제 건물을 가야 되는 거지. 근데 건축 허가 과정에서 허가권자가 뇌물을 받아 먹었다는 사실이 이제 뽀록이 난 거야. 그럼 이거 허가 잘못했다는 거죠. 우리 자신이 허가를 해주면 안 되는 사안인데 허가를 뇌물 받아 먹고 잘못해줘서 근데 뒤에 발견되었어요. 이러면 이거 뇌물 허가를 했어서 안 된 경우에 허가를 했다 그러면 이거 없애야 될 거죠. 그 이거 돼요. 건물이 들을 수 있는 법적인 허가 살인된 거지. 그러니까 이것도 100층짜리 어떻게 폭파할까? 폭파 못하잖아. 이게 뭐야? 이게 알아. 우리도 알겠어. 이 건축허가 잘못된 거 알아. 근데 할 수 없다. 이게 사정재결입니다. 오케이. 사정재결. 다음 이제 행정소송입니다.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행정소송은 여러분 법원에서 하는 거죠, 그죠? 이제 페이지 넘겨보시면 796페이지에 행정심판과 소송의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죠. 그러면 행정소송을 하려 그러면은 이거는 행정소송 법원이 그지. 그러면은 행정심판을 꼭 하고 와야 되는 그거 알 필요 없어요. 옛날에는 행정소송 제기하려면 행정심판 거치고 하라 했는데 지금 그럴 필요 없다, 그죠? 지금은 행정소송을 먼저 해도 되고 행정심판 먼저 해도 되고 네 마음대로라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그게 박스 1번에 뭐 임의적이다. 임의적인 행정심판 제주도. 하여튼 이거는 반드시 행정심판을 먼저 할 필요는 없다. 그런데 예외를 좀 기입해 봅시다. 혹시나 모르기 때문에 예외 정도 한번 봅시다. 그 딴 게 아니고 여러분 거기에 첫 번째 보시면은 공무원의 소청이 있어요. 소청. 소청 심사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뭔가니까 공무원이 여러분 뭔가 신분상 불이익을 당했어요. 내가 뭐 파면을 당했다, 그지? 사실 내가 파면 당할 사유까지 아닌데 내가 파면 당한 거야. 그러면 공무원은 여러분 내가 파면이 부당하다 해서 행정소송을 바로 하면 안 돼요. 왜? 이거는 어차피 공무원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게 우선입니다. 그래서 이거 뭐냐? 반드시 소청이라는 게 행정심판인데 행정심판 중에서 이 공무원의 그걸 우리가 소청이라고 합니다. 이 소청을 반드시 먼저 해야 돼요. 그거 보세요. 예외적으로 공무원이 징계처벌할 때는 에 대해서는 소청 심사를 먼저 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하라. 세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요 정도 한번 이거 너무 좀 깊숙이 들어가지만 한번 기억해 봅시다. 됐고요. 밑에 행정소송입니다. 본격적으로 행정소송은 여러분 그 세 가지가 나오죠. 취소소송, 무효동 확인소송, 부작위 확인소송. 일단 여러분 요 세 가지 기억하면 될 것 같아. 앞에서 봤던 행정심판하고 형태가 똑같죠. 취소심판, 그다음에 무효동 확인심판 똑같이 그지. 근데 이거는 뭡니까? 부작위 위법. 이런 아까 의무이행 심판이 무효된 것입니까? 부작위 된 거지, 그지? 근데 행정심판에서는 그거를 의무이행 심판으로 이름을 붙이고 여기서는 그냥 말 그대로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공무 허가권자가 부작위하고 있는 그 자체가 위법이다. 뭔가 하라 그지? 표현을 그렇게 합니다. 뭐 이유는 있습니다만 여러분 이유까지 알 필요 없고요. 그냥 다르다. 그다음 근데 이거 또 하나 보고 취소소송 보시면은 자, 근데 취소소송을 이제 영업 정지에 대해서 법원에다가 뭘 했다고요? 취소해 주세요라고 소송을 제기했다는 거지. 그러면 법원에서는 뭐를 살펴보느냐? 아까 행정심판위에서는 뭘 살펴봤습니까? 혹시 이게 위법한지 또는 부당한지 살펴봤는데 법원에서는 뭘 살펴본다고? 위법한지만 살펴본다. 위법성만 따져본다. 그죠? 여기 시험이 나왔다. 그죠? 위법성만 따져본다. 거기 봐봐.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위법이라는 단어만 체크하면 돼. 다음에 밑에 기관소송 보세요. 딴 건 발표. 기관소송 보시면은 이거 행정기관끼리 싸우는 경우야. 행정기관끼리 싸우는 거. 이거 이러면 뭐하고 비슷해요? 우리 헌법소송할 때 비슷한 게 있었어. 권한쟁의 기억나나? 우리가 그게 또 비싼 게 행정기관끼리 싸우는데 그게 헌법에 있을 때는 헌법소송은 그걸 뭐라 한다고? 권한쟁의라고 표현했고 여기서는
기관 소송이라 말한다. 이 기관 소송은 행정기관끼리 싸우는 경우야. 나머지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아. 오른쪽 다 똑같아요. 별도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개념 확인 문제 풀어볼까요? 자, 지금 문제가 그죠? 이 사례에서 주민들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가, 어떤 이런 상황이 겁니다. 지금 군수로부터 A 회사가 석재 채취야, 즉 산을 폭파시켜서 뭔가 그 자원을 끊을 수 있는 건 굉장히 큰 이권입니다. 이거 굉장히 큰 이권이에요. 그 허가를 받았어요. 그래서 뭐 A 회사는 지금 신화쪽 막 산폭 다이나미트 터져가지고 산 막 폭파시켜가지고 막 광석해냅니다. 인근 주민도 못 살아요. 시끄럽고 여러분 뭐 항상 문제가 나기 때문에 못 살아요. 자, 그러면 이 주민들의 이 불편함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일단 이게 민법의 차원에서 하는 거죠. 직접적으로 이러면 주민들에게 피해를 누가 입히고 있습니까? A 회사지, 그지? 그 A 회사를 상대로 뭐 이런 민법상 손해배상이에요. 손해배상의 사유는 뭐겠습니까? 불법행위야 이게. 이거 불법행위입니다. 여러분 불법행위라는 게 꼭 사람을 지어 패는 것만 불법행위가 아니라 소리나 음향, 냄새 다 불법행위입니다. 이거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주민은 A 회사를 상대로 민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또 이 허가를 읽어줘. 허가를 취소를 할 수 있겠죠, 그죠? 누구를 상대로? 군수를 상대로 취소소송, 그죠? 이걸 제기할 수 있다, 그죠? 다음에 이거 말고 여러분, 요즘은 이제 이런 걸 부강조입니다. 환경 분쟁이 발생했죠. 그죠? 지금 이때 환경 분쟁이 누구랑 사이에 분쟁이 발생했습니까? 이게 사실, 그죠? 환경 분쟁이 발생했을 때 환경 분쟁 조정 제도를 신청합니다. 오케이. 자, 1번에 군수를 상대로 기관 소송이 아니고 어떤 소송? 취소송이지, 그지? 예. 2번에 A 회사를 상대로, A 회사는 여러분 민간 기업이니까 행정 소송이 아니지 뭐. 그 3번에 보시면은 A 회사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하는 거지, 그지? 예. 행정 소송은 아니죠. 아니다. 4번에 관할 환경 분쟁 조정위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누구를 상대로? 이 A 회사를 상대로. 뭐 이 정도는 여러분 이제 풀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자, 페이지 넘겨서 OX 해볼까요? 3번. 국가장 책임 누굽니까? 국가지자체직 당연히 공무원 아니야? 오케이. 5번. 구상권은 여러분 뭐가 있을 때입니까? 고의가 있을 때는 중과시 있을 때, 그지? 다음에 8번 볼까요? 영조물 책임은 어떤 책임? 무과실 책임이다. 그래서 고의과실을 따지지 않는다, 묻지 않는다, 그지? 불문한다. 10번. 국가배상은 어떤 손해요? 두 개다. 손실보상은 재산만. 오케이. 15번. 행정소송의 심판 대상은 뭐라고? 즉 법원에서 뭘만 따져본다고? 위법성만 따진다. 자, 뭐 그 정도 하겠습니다. 오케이, 됐고요.
청소년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청소년. 여러분 그 청소년 보호법이 있습니다. 청소년 보호법은 그 청소년을 말 그대로 보호하는 법이야. 그래서 이 법은 청소년한테 술이라든지 또는 담배를 판 업자를 처벌하는 법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알고 또 그걸 악용하는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진짜 애들 낳고 애들 보면 아주 섬뜩한 애들이 있어요. 진짜. 완전히 그 가게를 망하게 한다 실제로. 이게 자기들한테 담배를 안 팔았다는 얘기지. 그러면은 사장을 다른 친구를 내세워가지고 사장을 속여서 담배를 팔게 해가지고 그걸 신고하는 거야. 그래서 다 문을 이렇게 다 가게를 못 하게끔 그렇게. 진짜 세상이 참 무서워요.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다. 자, 그 청소년이 누구냐? 몇 살이냐? 19세는 여러분 청소년 아니야? 민법에서 19세는 어른이다, 그지? 그 청소년은 19세 미만이다. 그게 청소년 범위 보시면은 19세 미만이다. 다음 밑에 청소년 보호 보세요. 연소자 보호는 이건 좀 기억하셔야 돼. 일단 15세 미만자는 여러분 근로자로서 못 써요. 근데 예외적으로 13, 14세는 가능합니다. 뭐 어떤 경우냐? 그걸 기억하시되 취직인허증이 있을 때. 취직인허증이라는 것은 그 고용부 장관이 발부한 그 허가증입니다. 그게 있다면은 13세, 14세는 예외적으로 근로할 수 있다. 2번에 사용자는 연소자 증명서랑 채권자 동의서를 업소에 비치를 해야 돼요. 비치해야 된다. 비치 의무가 있습니다. 3번에 도덕상, 보건상 유해업소에 구조 A니까 근데 하면 안 되겠죠. 쓰면 안 되겠죠. 4번에 이건 암기사항입니다. 하루에 7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연장 근무는 하루에 1시간까지 주 6시간까지는 가능하다.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5번에 암기사항입니다. 5번에 4번을 꼭 암기하시고 5번에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해야 돼요. 서면으로. 그 근로조건을 말로 하면 안 됩니다. 뭐 월급 얼마 줄까 몇 시간 이거를 말로 하면 안 돼. 서면으로. 그래서 보통 우리가 근로계약서를 쓰죠. 서면 작성 의무가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 우리 미승자부 이거는 많이 했다, 그죠? 우리가 민법 공부할 때 뭐 근로계약은 대리할 수 없다는 걸 공부했다, 그지? 그 내용 그대로입니다. 자, 넘겨서 여러분 그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자, 봅시다. 일단 1번에 보시면은 그 위 계약은 지금 법정 대리 체결 안 된다 그랬죠? 이거 근로계약은 대리하는 게 아니에요. 본인이 직접 해야 돼. 동의는 있어야 되고 직접 해야 돼. 대리할 수 없어. 2번에 법정 임금 청구는 단독으로 할 수 있다 그랬죠? 맞습니다.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다, 그지? 2번은 다 틀렸다, 그지? 어쨌든 임금은 단독 청구합니다. 3번에 민수와 사용자 의사 합치만으로는 계약이 성립될 수 없다. 그러니까 이게 서면 작성 의무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서면 작성 의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다음에 4번에 위 계약이 할 경우, 자, 이거 보죠. 우리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하루에 우리가 청소년 아이는 몇 시간입니까? 7시간. 그죠?
연장 근무 1시간 그지? 근데 요 7시간은 임금이 얼마입니까? 4,000원이죠? 4,000원씩인데 연장 근무는 몇 프로 밑에 50%를 추가한다 그랬지. 그게 6,000원 그죠? 6,000원 그지? 그게 4728 플러스 6,000이니까 34,000원 이렇게 한다 그죠? 요런 게 지금 나올 수 있습니다. 이거 임금을 계산해봐라 하는 거죠. 특히나 뭐 이렇게 뭐 연장 근무가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그 조건들은 판단하면 돼. 이렇게. 자, 밑에 청소년 범죄 사건입니다. 일단은 밑에 여러분 요 연령을 꼭 구별하셔야 되죠. 10살 미만 아이가 여러분 사고를 쳤어요. 뭐 물건 훔쳐서 물 한다든지 뭐 했다든지 그러면은 얘는 완전히 그냥 제재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보호 처분 이거 아무것도 없어. 그냥 집에 가면 돼. 두 번째 범인을 잡았는데 10살 이상이고 14세 미만이야. 그걸 우리가 촉법이라는 말을 쓰죠. 촉법 소년이다. 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했다. 그죠? 근데 책임 능력이 없지. 왜? 형사 미성년자네. 그래서 촉법 소년한다. 그래서 얘네들은 책임 형사 미성자이기 때문에 무죄야. 다만 보호 처분 대상이다. 꼭 기억하시고요. 그다음에 범인을 잡았는데 14살 이상 19세 미만이야. 말 그대로 이거는 책임 능력이 있죠. 형사 미성자가 아니야. 그래서 범죄가 성립합니다. 이걸 우리가 범죄 소년이란다. 원래 범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형벌을 부과해야 되죠. 근데 아직도 얘들은 사실은 애이기 때문에 보호 처분도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이 두 가지 기억해야 돼. 그러니까 범죄 소년은 이론 논리대로 하면은 형벌 부과 대상이지만은 보호 처분도 가능하다. 세 번째, 범인을 잡았는데 세 번째 마지막 이거는 사고 친 게 아니에요. 근데 10살 이상 19세 미만인데 뭐 주로 가출한다든지 이런 거 그런 걸 우리가 우범 소년이라고 합니다. 우범 소년은 보호 처분 대상입니다. 이거 나이별로 꼭 기억하시고 특히나 범죄 소년은 두 가지 다 가능을 꼭 기억하세요. 범죄 소년은 보호 처분도 가능하고 형벌도 가능하다. 자, 그래서 오른쪽 보세요. 그 그림이 하나 보이죠, 그죠? 범죄 소년이 잡혔습니다. 범죄 소년에 대해서는 검사가 이제 뭘 할 수 있느냐? 기본적으로 범죄 소년은 검사가 나립니다. 그죠? 범죄 소년이 잡혔어요. 범인을 잡았는데 범죄 소년이야. 그럼 검사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검사는 이 가능해요. 예를 있잖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기소유예를 할 수 있어요. 죄를 지었어. 근데 뭐 할 수 있다고? 소년이라는 이유로 기소유예를 해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소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가정법원에 보냅니다. 가정법원에 송치합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는 가정법원에 보낸다 말은 뭔가 하니까 여러분 이거는 보호 처분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죠? 기소한다 말은 뭡니까? 이거는 형벌을 하겠다. 그죠? 이게 다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범죄 소년이 잡히면은 검사는 기소유예를 해줄 수도 있고 기소를 할 수도 있고 아예 가정법원에 보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갈 때 활용하는 제도가 뭔가 이때 활용하는 제도가 말대로 1억이라는 결정 전에 조사 제도가 있습니다. 이는 결정하기 전에 이 아이의 성장 환경 같은 걸 조사해서 이렇게 세 가지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 그림 보세요. 범죄소년 보시면은 검사 위에 뭐가 있습니까? 결정 전 조사 제도를 전제로 해서 그다음에 뭐 선도 조건부 기소, 기소를 유예를 해주는데 아이니까 선도하라는 거죠. 선도 조건부 기소에 아니면은 아예 그냥 형사부로 밑에 보시면은 기소할 수 있죠. 그 대각선 보이죠? 뭡니까? 가정법원에 보낸다. 가정법원에 보낸다 말은 보호 처분으로 넘기겠다. 여러분 이 기소와 보호 처분의 차이점이 뭡니까? 기소하면은 전과자 만드는 것이고 그죠? 보호 처분한다 말은 뭡니까? 이거는 전과자가 안 돼. 굳이 얘는 전과자로 만들지 않겠다는 의지가 반영됐다는 거지, 그지? 오케이. 그 정도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넘겨서 형사사건, 보호사건 특징 한번 봅시다. 보호사건은 여러분, 보호사건은 뭐가 원칙이냐? 비공개 원칙입니다. 보호사건은 이제 보호사건 재판할 때 가정법원에서 보호사건 재판할 때는 우리 재판은 공개 원칙이었지. 얘는 말하고 비공개 원칙, 비공개. 보호사건은 비공개 원칙입니다. 근데 형사사건은 공개 원칙이지, 그지?
다만 특징 하나 보겠습니다. 그게 죄를 범할 당시 그 범인을 잡았는데 그 범행을 한 당시에 18세 미만자야. 그러면은 비록 살인을 했다 하더라도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때릴 수 없어요. 두 번째, 상대적 부정기형을 합니다. 소년범은 이게 뭐 이거죠. 범인을 잡았는데 소년이야, 범죄 소년이야. 그러면 상대적 부정기형을 선고합니다. 그 이거죠. 상대적 부정기형은 이 말입니다. 단기 뭐 3년 이상, 장기 뭐 5년 이하 이렇게 하는 이렇게 부정기형입니다. 보통 우리 형기는 여러분 뭐 1년 2년 이렇게 딱 떨어지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단기 3년 이상, 장기 이렇게 이게 뭔가니까 일단 무조건 3년은 복역해야 돼. 근데 5년까지 갈지는 그는 그때 가서 판단하겠다는 것이지. 뭐 아이가 반성한다 그러면 조기 풀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게 소년에게만 가능해요. 그걸 우리가 상대적 부정경이라고 합니다. 됐고요. 여러분 밑에 뭐 학생의 권리에서 학생 징계 한번 볼까요? 제일 마지막 줄에. 그럼 우리나라는 의무교육제도가 그죠? 의무교육제도가 있을 때 애를 퇴학 못 시켜요. 의무교육 대상자는 퇴학이라는 징계를 못 합니다. 그거는 우리 의무교육제도가 배치되니까. 그래서 마지막에 그게 학생의 징계 처벌에서 첫 번째 끝에 퇴학은 관로석에 의무교육 대상자는 제외. 그거 하나만 기억합시다. 넘깁니다. OX 가볼까요? 1번 그지? 맞아 그지? 4번 안돼. 일단 부모가 동의해줘야 되고요. 다가 서면 작성해라 그랬지 그지? 그런 것들 그지? 6번 몇 시간? 7시간. 오케이. 9번 몇 살 이상? 14세 이상 19세 미만. 22번 범죄 소년은 두 개 다 가능해. 그죠? 그 정도 합시다. 하고 오른쪽에 소비자 볼까요? 소비자 권리. 소비자 권리는 8대 권리 꼭, 요즘 소비자 권리 8대 권리 잘 물어봅니다. 8대 권리 꼭 기억하시고요. 일단 뭐 안전할 권리, 알 권리, 선택 권리, 의견 받는 권리, 피해 보상 받을 권리, 교육 받을 권리 등등. 이건 뭐 좀 이거는 뭐 안전할 권리 그죠? 알 권리. 주로 뭐 우리가 굳이 우리가 한다면 원산지를 알아야 될 권리 그런 거죠, 그죠? 원산지 그런 거 알 권리입니다. 선택할 권리 이거 뭡니까? 끼워 팔기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 그죠? 내가 요걸 살려 그러면 저기서 요 물건을 사고 싶습니까? 그럼 요것도 사서 이게 요거 안 사면 안 팔겠어. 이게 끼워 팔기인데 그런 거를 배제할 수 있다는 게 선택할 권리입니다. 의견 받는 권리, 보상받을 권리 같은 거 기억하시고요. 오케이, 이거는 8가지인 거 넘기시고 오른쪽에 넘기시면 여러분 소비자 보호기관 보죠. 이제 우리가 소비자를 보호하는 기관이 있고 소비자원이 있습니다. 소비자원이 있고 공정거래위원회도 소비자의 이익을 위해서 활동합니다. 두 가지 있다 기억하시고요. 밑에 이제 구체적인 권리를 본다면 철회권 보이죠? 철회권. 철회권은 여러분 우리가 민법상 취소권하고 전혀 다르죠? 원래 계약은 깰 수 없어요. 깰 수 없는데 깰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뭡니까? 민법상 취소권 행사하는 경우. 뭐 난 미성년자예요. 아니면은 소비자 보호상 철회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민법상 취소는 사유가 뭡니까? 난 미성년자 이런 거다 그죠? 근데 소비자 보호상 철회권은 사유가 없어요. 그냥 마음 변했다 끝입니다. 이게 우리가 단순 변심이라고 하는데 단순 변심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한번 봅시다. 일단 1번에 보시면은 철회권 행사 기간 보이죠? 며칠입니까? 물건을 받은 날로부터 며칠 이내? 7일. 그것만은 기억합시다. 그게 원칙인데 그 관로 보시면은 뭐 방문 판매, 다단계 판매에 걸렸을 때는 14일까지 난다. 뭐 참고로 원칙이 7일. 주로 시험에 오면 7일은 옵니다. 7일. 오케이. 그다음에 철회를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앞쪽에 보세요. 물건을 썼다 안 돼. 포장을 떴다 안 된다 그죠? 그건 상식적이다 그지? 밑에 두 번째 칸에 철회권 행사 제한 넣어죠. 오른쪽에 봅시다. 문제 풀까?
지금 여러분 17세니까 미승리다 그지? 부모 동의 없다 말하면 취소권 행사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오늘 물건을 오늘 받았네. 그럼 철회도 가능하다 그지? 이게 미승년자 취소권도 가능하고 소비자 보상 철회도 가능합니다. 1번에 그렇죠. 지금 7일 이내로 청약 철회할 수 있다. 2번에 동의받았기 때문에 취소할 수 있다. 맞습니다. 3번에 제품을 이미 사용했다 그러면 철회권을 행사할 수 없어. 그러나 미부상 취소권은 가능합니다. 이건 미부상 취소권은 전혀 별개의 제도이기 때문에 그냥 별도로 가능합니다. 틀렸다. 3번 틀렸다. 4번에 환불 불가라는 계약 조건이 있었고 본인이 동의했다 하더라도 그는 소비자한테 불리한 합의이기 때문에 무효입니다. 그냥. 이건 다 무효야. 소비자 보호법상으로는 소비자한테 불리한 어떤 특약상 이런 데 그건 다 무효입니다. 그냥. 내가 도장 찍었다 하더라도 무효야. 자, 밑에 이제 제조물 책임법입니다. 이건 뭐 잠시 끊읍시다.